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자, 제 6과목이고요. 청소년 이해론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청소년 상담사 3급에서 청소년 이해론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청소년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돼서 특징이 어떻고 어떻게 상담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청소년의 이해에서 고대 힐압 시대부터, 자, 고대 시대부터 청소년은 어떤 존재였는가 쭉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함께 따라오시면서 가보실게요. 고대 힐압 시대에서 플라톤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자, 그죠? 플라톤은 이성이라는 거 있죠. 이성. 생각하는 우리 이성. 상당히 중요한 이성은 아동기에 발달하는 게 아니래요. 언제요? 청소년기에 이성이 발달한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합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뭐 과학이라던가 수학 이런 과목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과학 수학이 이성적인 사고가 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학을 청소년기에 지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플라톤의 말에서도 동의합니다. 지금 아동기에서 지금 뭐 과학 수학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때부터 뭐냐면 아동기에는 이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할 수 없고 청소년기가 돼야 지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격 형성이 아동 초기에 발달한다 그러면은 청소년기 경험도 성격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성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만 성인으로 가서 상당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플라톤이 강조를 했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본 철학자분이죠. 그죠?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 뭐 정체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 선택에 의한 자기 결정을 하는 선택 능력의 발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하고 또 선택을 하는데 이런 능력이라 그래요. 이것도 선택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기에 발달이 된다. 그죠? 이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 사고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자기 결정 능력과 통제 능력이 육체적인 성숙과 이성의 도야를 함께 고양시킴으로써 발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청소년기가 돼야 이성적인 사고 활동도 가능하고 자기 결정 능력도 있을 수 있고 통제 능력도 있을 수 있어서 선택하는 능력까지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대 힐압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중세로 넘어옵니다. 중세와 계몽기로 보시면은 중세에는 좀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가웠어요. 네, 차갑고 좀 비관적이어가지고, 자, 어떤 아동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청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뭐 때문에 나왔다? 악령의 탓이다. 악령 때문에 지금 저렇게 혼란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시켜야 된다? 청소년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체벌시키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노동을 시켜야 된다. 중세 때 상당히 미개한 어떤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얘네가 지금 내면에 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쫓아내기 위해서 일시키고, 그죠? 훈육시키고 체벌시켜야 된다. 야,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과혹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거나 중세기에는 그렇게 해서 뭐 도제식의 어떤 교육들을 혹독하게 했지만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문화라던가 사고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대요. 이 중세 때. 그래서 계몽기로 들어갔을 때 루소, 우리가 가장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루소 시대로 가서는 좀 더 계몽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 독립적인 인격체고 12세가량이 될 때까지는 어른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루소가 이제 들고 일어섭니다. 악령이 아니었다. 이런 훈육이라든가 체벌을 통한 악령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계몽적인 견해로 독립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고 수용을 하자, 이렇게 봤고요.
근대 말과 20세기 초로 와서 지금의 청소년이 별표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청소년의 뭐 청소년 상담사도 똑같고 청소년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때 개념이 창안된 거예요. 그래서 1980이나 1920년대까지 수많은 학자, 뭐 심리학자, 교육학자, 그죠? 상담사 등등은 청소년이 태폐적인 문제 제공자가 아니고 수동적이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청소년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제 세워가는데, 그때 중요하게 나오는 학자가 이제 홀입니다. 스탠리 홀. 홀은 청소년의 갈등이라던가 정서 혼란이 가득한 질풍노도의 시기, 이것도 별표겠죠. 요즘 우리가 청소년 그리고 이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정체성의 혼란,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아기나 아동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발달을 결정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전적인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되겠고 환경적인 부분을 잘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라고 봤고, 그 다음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정기, 청소년 후기로도 구분을 했어요. 정기랑 후기가 있고, 청소년기는 14세에서 25세까지 연령이 범위다. 되게 넓게 봤어요, 이때는. 그죠? 그래서 사고, 감정, 행동은 뭐 자만이라던가 겸손, 선의 유혹 등등등등 왔다 갔다 한다. 청소년들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힘든 상처받기 쉬운 시기다라고 봤고요. 미드라는 사람이 또 사회문화적인 견해라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사무와 섬의 청소년들을 연구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홀하고는 달리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걸 밝힌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뭐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출산하는 장면 등등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죽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했더니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웠다, 얘네들이. 그러나 이 사모아 섬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하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미드가 관찰한 것보다도 이 청소년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비행도 많이 있었다는 점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0년대에서 50년, 이제 20세기 청소년에 들어가면 복잡한 변화가 이제 생겨서, 보시면 20년대에 성인의 지도에 따른 수동성, 수능이 이제 자율성과 수능으로 바뀌게 되고요. 성인을 모방하는 거 반대로 성인들이 청소년의 스타일을 이제 모방하게 되면서 새로운 춤, 뭐 이성에 대한 관대한 태도 등등등 이런 분위기 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30년대 대공황 사태, 그 다음 40년대 2차 대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관심들이 청소년들의 쾌락적인 가치들을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를 비난하는 급진적인 저항 집단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대전 같은 경우가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좀 큰 문제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년대부터 청소년을 연령으로 구분하는 발달 심리학, 지금 뭐 발달 심리학적 배경에서 유아기, 아동기, 생애 전개부터 시작해서 일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달 심리학적인 기관이 확립이 되고 미국 모든 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도 만들어집니다. 50년대 와서야. 그리고 청소년들은 침묵의 세대로 기술이 되면서 30, 40년대에 비해서 좀 개선이 됐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도 진학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계몽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도 가고 배워야 어떤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고